북한의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새해 첫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이제 세상은 곧 멀지 않아 새로운 전략 무기를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이를 행동으로 옮길 경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어제 저희가 행간을 진행하면서 곧 김정은 신년사가 나올 거다. 그거 듣고 한번 또 분석해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인사를 했는데 신년사가 나오질 않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집권 이래 단 한 번도 거르지 않던 육성 신년사를 왜 생략한 걸까요? 이 생략의 의미를 짚어보고요. 신년사 대신 나온 게 전원회의 발표문이었는데 그 내용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주목되는 발언은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거다. 넘어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넘어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벼랑 끝 압박 전술의 일환인 건지 아니면 정말 협상의 판을 깬 걸로 봐야 되는 건지 이것도 분석을 해보죠. 세종연구소 홍현익 수석연구위원 연결합니다. 홍 연구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니 매년 내던 육성신년사를 왜 올해는 안 한 걸까요? 네, 어저께 나온 제5차 전원회의,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정서 보고문. 예. 여기 보면은, 내용이 주로 엄청나게 어려운 형국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자력갱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일종의 지도자로서 자기가 주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해줬다. 이걸 자랑해야 되는데, 예. 자랑거리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주민들에게 나서기도 민망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되고요. 어허. 이게 지금 전문가들이 이제 분석해 보니까 예. 1956년에 김일성이 8월 종파 사건 이게 이제 러시아를 갔다가 와서 마지막 남은 국내 친 외국 세력을 이제 제거한 건데요. 그때도 신년사를 안 하고 생략했다는 거거든요. 당 전원회의를 해서 거기 내용을 이제 보도했다는 거의 유사한 형태를 이제 갖추는데요. 그거는 이제 굉장히 국내적으로 어려운 형국이 조성이 됐다는 것을 위기 상황을 이제 강조하는 거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오늘 아침 신문 보도에서 이렇게 보니까 김정은이 결국 미국한테 경고를 보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최후 통첩이긴 하지만 판을 깨지 않기 위해서 직접 자기의 육성으로 하는 거는 자제했다. 그 네. 부분 해석 중요하네요. 네, 그런 의미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자기가 작년 4월에 공개적으로 최고인민회의에서 미국한테 연말까지 시간을 줬는데 그걸 안 지켰잖아요, 미국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응징을 해야 된다는 의사도 표시하고 그러나 판은 깨고 싶지 않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내 육성으로 하진 않는다는 거. 지금 내용들 그렇죠. 뭐 잠시 후에 소개하겠지만 전원회의 발표문 내용이 굉장히 세요. 이 센 내용을 김정은 위원장 육성으로 할 경우엔 더 세지죠. 더 강한 힘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육성으로 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분석도 가능하네요. 그럼요. 네. 일각에서는 이게 개인 결정이 아닌 당의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오던데 동의하세요? 그것도? 그게 아까 말씀드린 1956년 종파 사건 그때도 당의 뜻이라는 걸 이제 강조했던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결국 김정은이 혼자 선택한 거지만 최측근 참모 몇 명하고 결정한 거지만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 모든 북한의 권력 서열 1위부터 300등 정도까지의 모든 사람을 다 모아놓고 거기서 집단 결정했다라고 함으로써 그 결정의 위험도 보여주고 또 자기 책임도 모면하려는 거죠. 그래, 알겠습니다. 나중에 잘 안 됐을 때 이게 나 혼자 결정한 게 아니다라는 그 빌미를 마련해 놓은. 하여튼 좋을 때 육성신년사가 안 나올 이유는 없고 상황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안 좋다는 이야기인데. 그럼요. 굉장히 위기 상황을 느끼고 있는 게 절절히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육성신년사를 생략한 대신에 전원회의 결과 발표문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그 내용 얘기하기 전에요, 박사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라는 거 1등부터 300등까지 서열이 모여서 다 한다는 그 회의는 어떤 회의예요? 이게 이제 공산당이 결국 역사의 저편으로 물러났잖아요. 그거는 이제
옛날에 그 귀족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평등한 사회 만든다고 한 건데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의 의견을 종합해서 국가의 정책을 한다 이렇게 한 취지에서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한 회의고요. 예. 그런데 그거는 뭐 10년에 한 번씩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당대회가 모이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 간부들을 이제 거기서 전당대회에서 뽑아가지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하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회랑 비슷한 형태인데요. 그러네요. 근데 당회의라는 거죠. 당이 근데 다양한 노동당? 당이 아니라 한 당이니까. 어차피 한 당이니까. 그러니까 독재죠. 그렇게 그리고 되네요. 이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정치국 어저께 인사 문제 나온 것처럼 정치국이나 내각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당의 그 간부들을 또 뽑죠. 그래서 결국은 전체 인민의 뜻에 따라서 통치한다는 건데 실제로는 권력자 1인이 결정하고 정치국의 승인을 받아서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승인을 받고 이런 형식으로 가니까 예. 아주 위선적인 체제가 되는 거죠. 그래요. 이례적으로 나흘 동안이나 열렸습니다. 이제 그 결과를 발표한 건데 뭐 여기저기 주목할 게 많습니다만 홍 수석 연구위원님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 제일 눈길을 끈 부분은 어디였습니까? 결국은 미국한테 기회를 주고 공을 넘겼다 뭐 이런 부분이에요. 미국의 입장에 따라서는 자기들의 억제력 강화의 폭과 심도를 조정할 것이다. 그것도 한글로는 상향 조정될 것이라 그러고 영어로는 그냥 조정될 것이 적절히 조정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미국의 태도 변화를 보겠다는 거니까 당장의 도발은 안 한다는 거죠. 상향 조정이라고 한글로는 써놓고 네. 영문으로는 properly coordinated. 그래서 적절하게 조정할 것이다. 적절한. 그러니까 미국이 태도 변화를 하면 대화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국내용으로는 그러니까 북한 내부용으로는 상향이다. 더 세게 할 것이라는 걸 강조하느냐고 상향을 썼지만 주민들에게는 세게 자기의 그 미국을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미국에게는 뭐 태도 변화하면 대화할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아주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앞에 나온 내용 있잖아요. 이제껏 우리 인민이 당한 고통의 대가를 깨끗이 다 받아내기 위한 충격적인 실제 행동으로 넘어갈 것이다. 네. 사실 이 말을 보면서 넘어갈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넘어갈 수도 있다가 아니라 넘어갈 것이다라고 한 걸 보면서 그것도 충격적인 실제 행동이라고 말한 것을 보면서 거의 판이 뭐 거의 깨진 거 아니냐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는 안 보세요? 깨질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한 거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깼다고 보는 건 아니고요. 깼다고 보는 건 곧 핵실험할 것이다. 뭐 곧 장거리 미사일 발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아니고 발사하지 않겠다고 그 선의를 보였는데 미국이 상응 행동을 안 하니 우리만 독자적으로 선의를 보이는 것에 지쳤다. 따라서 더 이상 선의를 베풀 것을 이제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권리를 확보했다는 걸 선언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향후에는 그 모라토리엄에 구애되지 않겠다는 거니까 그건 자기가 원하면 계속 구애될 수도 있고 아니면 미국이 태도를 변하면 대화하겠다 이거니까 최악의 상황은 전혀 아니고요. 그리고 조만간 곧 새로운 무기를 보게 될 것이다 이랬는데 그 보게 될 것이라는 게 꼭 그 발사를 해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이를테면 열병식하면서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미국의 입장 변화에 따라서 자기들의 그 핵 억제력의 속도와 폭과 심도를 조정하겠다는 거는 결국은 상대방의 태도가 나와야 자기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미국이 대화를 하겠다라고 하면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 미국이 이 정도는 나와줘야 된다라는 이 정도가 어디를 생각하고 있는 거죠, 북한은? 그게 이제 체제안전보장과 발전권이라고 하는 제재 완화 내지 해제. 그걸로 제재도 뭐 미리 다 선행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1단계 조치하면 상응해서 그 단계에 대한 제재는 해제하겠다. 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체제안전보장으로서 대북 적대시 정책을 중단해야 된다는 건데 이게 이제 종전선언에 대해서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트럼프가 아주 좋은 합의를 봤다라고 하면서 종전선언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평화체제 뭐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관계 정상화도 1단계 조치도 안 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만 속았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미국이 먼저
나도 싱가포르 합의를 지킬 의사가 있다는 걸 먼저 좀 보여주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어느 정도까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정성을 보여주면 북한도 대화에 나오겠다는 거예요. 먼저 보여달라. 그걸 먼저 네. 보여달라 네. 이건데 네. 이런 속았으니까 자기네가. 속았다라고 생각하니까.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이 강력한 이 결과 발표문을 보고 미국의 대응이 어땠는가를 봐야 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김정은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예고했던 선물, 그러니까 김 위원장이 그 크리스마스 선물 예고했던 게 꽃병이길 희망한다. 며칠째 계속 아름다운 꽃병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이 꽃병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건가요? 꽃병에는 꽃이 담기겠죠. 그 얘기는 이제 관계 정상화라든지 또 서로 간의 좋은 관계, 좋은 사람한테 꽃을 선물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 중에 이제 비핵화가 들어갔으면 좋은 내용이니까 비핵화가 들어가길 희망한다. 이런 내용인데 그 김정은에 대한 신뢰관계를 트럼프도 기분은 나쁘겠지만 일단은 상황을 관리해야 되니까 트럼프한테 공을 던졌는데 트럼프가 세게 반응하면 자기 생일인 이달 8일 이전에라도 쏠 수도 있죠. 근데 일단 트럼프가 저렇게 좋은 관계 갖고 있다. 김정은은 나는 약속을 잘 지키는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러니까 좀 머쓱해졌겠죠. 그러네요. 그러나 이제 굉장히 감정적으로 말만 하고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있으니까 거기에 북한이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당장에 1월 달에 도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3월 달 정도 가서 북한이 이제 미국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는데 그래도 안 하고 한미연합훈련을 하니까 이제 우리도 실력을 보여준다. 이러고 쏠지 않을까. 그러니까 3월. 1, 2월 정도는 오히려 도발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편입니다. 그 마지노선, 판이 깨지느냐 마느냐의 마지노선을 3월 정도로 보세요? 3월에 한미연합훈련이 이제 적절한 빌미가 되고 지금 눈에 안 보이는 제일 중요한 변수는 중국입니다. 결국 북한의 대외교육의 90%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동자들도 아직 다 돌려보내지 않았고 관광객이 계속 들어가고 있고 하니까 북한의 경제적인 생명줄을 중국이 갖고 있는데 중국은 참 기묘한 게 도와준다 그러면서도 도와준다라고 발표를 안 하고요. 체면을 존중해주고 그리고 한 번에 다 주지 않고 줄기차게 일관되게 조금씩 주고 그러니까 그 중국의 혜택을 완전히 장거리 미사일 쏘면 완전히 저버리게 되고 오히려 추가 제재를 받는데 결국 중국 때문에 저는 쉽게 못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안해야 될 점은 한중일 3국 정상회담도 12월 말에 했지만 일본은 올림픽을 하고 중국도 2년 뒤에 올림픽 하잖아요. 그리고 중국은 한반도 평화를 바라고 북미 관계에서 자기가 북한 때문에 미국한테 더 어려움을 처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중국이나 일본도 지금 한반도 평화를 바라거든요. 그걸 잘 이용해야 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일본은 올림픽 때문에. 따라서 일본으로 하여금 한반도 평화를 제한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시점입니다. 3월 가기 전에 다 같이 노력해야 그럼요. 된다 그 말씀? 1월 달에 해야 되죠. 그래서 아베로 하여금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서 육자회담이라든지 한반도 평화를 해서 일단 그 휴전을 선언하자. 그리고 도발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일단 대화를 하라고 아베가 적극적으로 나서게 하고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또 시진핑 주석이 제안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홍 박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종연구소 홍현익 외교전략연구실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